지금 당장 5월 달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딱 승인이 돼. 그러면 이더리움 가격 미친 듯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5월 달 당장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딱 승인돼.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것 같나요? 반대입니다. 떨어질 거예요. 이더리움 현물 ETF 일정.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우리 코인 시장의 이벤트 일정 중에 하나. 이더리움 현물 ETF입니다. 5월 23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 날 바네크 이더리움 ETF 있고요. 그리고 아크 21 쉐어스 24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초에 해시덱스 그레이스케일. 근데 솔직히 얘네들은 그냥 액세서리지. 진짜 중요한 건 8월 3일 피델리티, 8월 7일 블랙록 아이쉐어스. 얘네가 중요하죠. 그리고 비트와이즈가 12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미정인데 사실상 중요한 건 블랙록과 피델리티 얘네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 주 5월 달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어려울 겁니다. 이건 제가 연초부터 힘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월가에서도 승인 가능성을 75%로 봤다가 지금 뭐 30%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월가에서도 거의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 ETF 이제 재밌는 얘기 나갑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중에서 이제 이더리움 ETF 현물 승인이 이제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스테이킹. 스테이킹 해놓고 이자 받는 거. 요것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자, 볼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 관련 부분이 빠졌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을 지금 해가지고 이자를 받고 있죠. 자, 근데 만약에 SAC에서 이더리움이 스테이킹이 안 된대. 야, 스테이킹 기능은 빼. 그래서 이번에 21쉐어스 아크 인베스먼트 다시 신청서를 수정해서 제출했는데 스테이킹 기능을 빼버렸죠. 근데 그레이스케일은 반대로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해서 수정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거, 최종 관문이 될 수 있는 게 스테이킹인데 아마도 SEC에서는 스테이킹 허용 안 할 겁니다. 자, 만약에 스테이킹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현물 승인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5월 23일 날 SEC 측에서 야, 스테이킹은 안 돼. 스테이킹이 불가능하면 현물 승인 해줄게.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딱딱딱 승인이 됐어. 대신 스테이킹은 빠졌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5월 달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딱 승인이 돼. 그러면 이더리움 가격 미친 듯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5월 달 당장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딱 승인돼.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것 같나요? 반대입니다. 떨어질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언제 겪어봤죠? 올해 1월 11일 비트코인 ETF 승인되고 나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비트코인 가격이 흘렀죠. 그때 우리가 경험했죠. 그 상황이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자금 유출. 그렇죠.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스테이킹이 불가능해. 그 상태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됐네. 지금 당장 딱. 그럼 볼게요, 지금. 그레이스케일에서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신탁 상품을 팔고 있죠. 자, 근데 그레이스케일에서 신탁 상품을 팔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이더 신탁 수수료랑 그리고 스테이킹 이자랑 요거를 다 포기를 해야 돼. 그럼 포기한다는 건 어떤 가능성이 높다? GBTC에서 자금이 유출된 것처럼 이더리움에서도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 상품에서 그 자금에서 그 상품 자금에서 이더리움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더리움 유출된 거 누가 또 받아먹어요?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애들이 받아먹겠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왜 안 된다 5월 달에? 제가 저저번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더리움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수급처 역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GBTC처럼 비트코인을 한꺼번에 빠르게 저렴한 가격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이런 GBTC 이런 것처럼 최대 수급처 역할이 정해지지 않았어. 그게 뭐 리도 스테이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코인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레이스케일 얘네들이 거의 이더리움 한 2.4% 정도 갖고 있죠. 총 물량 중에 얘네들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얘네들이 아직 선택이 안 됐어. 이해되셨나요? 나 같으면은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더리움 신탁 상품 안 합니다. 이자도 못 받고 신탁 수수료도 포기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블랙록으로 들어가지. 자금 다 빼서. 그럼 또다시 GBTC 유출된 것처럼 이더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간다? 그게 블랙록과 피델리티로 들어가겠죠. 그럼 이더리움 가격이 어떻게 될까? 대다수의 분들이 5월 달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되면 막 폭등한대. 이더리움 가격이. 반대죠. 스테이킹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만약 현물 승인 된다 그러면 이더리움 오히려 폭락할 겁니다. 반대로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면서 어디로 들어간다? 그 물량이 블랙록과 피델리티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 1월 11일 날 한 달 동안 흘렀던 것처럼. 이해되셨나요? 그럼 또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나리오도 있지만 사실상 5월 달에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승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어요.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될 건 뭐냐면 이번 주 23일 날 아마 이거 23일 전후로 미리 발표가 될 거예요. 23일 딱 맞춰서 발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 22일, 21일 날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격이 하락하거나 올라가는 게 시장에 선반영될 수도 있고 후반영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무슨 일정 23일 날 있다 그러면 2, 3일 전후로는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된다. 항상 우리 배웠죠. 코인이슈 방송에서. 자, 그럼 볼게요. 23일 날 만약에 연기가 됐어. 그럼 이더리움 가격이 빠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연기가 됐어. 바네크가. 그럼 이더리움 가격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세요? 그대로일 것 같아요. 저도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크게 변동성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시장에서는 어떻다? 월가에서도 그렇고 이더리움 현물 ETF 지금 안 된다. 요게 반영이 됐고 최근에 솔라나 가격 올라갔고 이더리움 가격 막 큰 폭으로 못 올라가죠. 요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성은 없을 걸로 봅니다. 폭락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하락할 수 있는 지수가 있어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떨어질까? 우리가 올해 코인 투자를 하려면 얘네들 입장에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얘네들 입장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얘네들이 누구죠? 개미들, 초고액 투자 자산가, 코인이슈 멤버십 회원분들, 기관이죠. 자, 내가 기관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최근 들어서 고래나 기관들이나 이더리움을 미친 듯이 담는 애들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관들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매크로 매매를 하냐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기관들이 코인이나 주식 가격을 폭락시켜 놓고 아래에서 싸게 매집한다. 그래서 나중에 가격을 올려서 비싸게 판다. 이렇게만 알고 있죠. 그거는 진짜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게 알고 계신 거고 가격을 하락시켜서 아래에서 줍는 이유도 있겠지만 가격을 왜 일부러 하락을 시키냐면은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한 400만 원을 가정을 해볼게요. 400만 원에서 3배를 올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200입니다. 이때 들어가는 돈과 이더리움 가격을 200만원까지 빼. 그래서 3배를 올려서 600만원까지 올려. 이때 들어가는 돈과 어디가 더 많은 돈이 필요할까? 어떤 부분이? 400에서 1200을 올리는데 돈이 많이 필요할까? 200에서 600을 올리는데 더 돈이 많이 필요할까? 똑같이 3배를 올린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400만원에서 1200만원 띄우는 게 더 비싸겠죠.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일정 구간, 일정 가격 이상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시드가 필요해요. 우리가 코인 가격 올리는데 어떻게 올리죠? 미친 듯이 매수하면서 가격을 띄우죠. 매수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400만원, 1200만원 올리는 거와 200에서 600 올리는 거 뭐가 더 많이 들어간다? 당연히 전자죠. 그럼 우리가 똑같이 뭐 얼마가 들어가고 계산을 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200만원에서 1200까지는 아니어도 한 1000만원 가까이 한 5배 비슷한 돈,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가격을 어느 정도 떨어뜨려 놓고 여기서 매집을 통해서 가격을 올린다고 하면 똑같은 돈을 들여도 3배 올릴 수 있는 거 5배 올릴 수 있겠죠. 궁뎅이가 무거워져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알트코인들 가격이 싹 빠졌다가 다이어트 했다가 한 번에 말아 올리죠. 기관들이. 그러한 다 맥락들입니다. 그러면 볼게요. 기관들 입장에서 이더리움 가격을 하반기에 만약에 띄운다고 가정을 해. 상승시킨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현물 ETF 승인 가능성 때문에 미친듯이 올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얼마 그냥 조금 30만원 몇십만원 그냥 하락 조금 시켜놓고 가격 띄우는 게 나을까? 조금 공격적으로 가격을 빼놓고 여기서 띄우는 게 맞을까? 당연히 전자가 아니라 후자겠죠. 그러면 기관들 입장에서도 이더리움 가격을 빼려면 명분이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선반영 됐습니다. 선반영돼서 안 빠질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해도 명분이 생겼죠. 명분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뺄 수 있겠죠.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그 중국의 헝다그룹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막 미친 듯이 빠졌었죠. 코인 방송 분석하시는 분들이 헝다그룹 파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빠진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이거. 옵션 시장에서 청산이 많이 나왔고 헝다 이슈는 그냥 명분거리예요. 기억난다, 1번. 이미 헝다 때문에 빠진 거는 몇 달 전에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외신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은 한 달 전에, 2달 전에 있던 기사들을 재탕하는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기사들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빠진다고 막 기자분들이 썼었어. 방송 코인 분석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거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헝다그룹이나 그 상하이 뭐 베이징 뭐 파산이나 이런 기사들로 인해서 뭐를 하고 싶었던 걸까? 기관들 입장에서. 어차피 돈 주면은 다 기사 써줍니다. 기사 써서 어떻게 해요? 가격을 띄우고 싶은 명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하락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이미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럼 이더리움이 연기가 돼가지고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적겠지만 폭락 가능성은 낮겠지만 이거를 명분 삼아서 기관들이 말아서 내릴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열어두셔야 된다. 열어두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23일 요게 중요한 겁니다. 5월달이. 이번 주는 우리 코인 시장 이더리움 현물 ETF 그리고 22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는 거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금리가 어떻고 뭐 유동성을 풀고 뭐하고 그거 자시고 그냥 다 필요 없고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말아내리는 거 명분으로 쓸 거냐 아니면 그냥 스무스하게 이미 선반영 됐고 그냥 심심하게 그냥 지나갈 거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우리 코인 시장은 기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요거를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던 거예요. 올해 코인 시장을 분석한다? 근데 내가 개인 투자자, 개미들 입장으로 그냥 코인 이슈 관점으로 분석을 한다? 절대 답 안 나와요. 명분을 어떻게 만들까요? 명분 이미 생겼죠? 이더리움 현물 ETF, 그리고 SEC가 뭐라 그래요? 거절 이유, 연기 이유. 야, 얘네는 증권형이야. 안 돼. 그럼 그 얘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명분 만드는 데는 너무 쉽지. 우리는 어차피 안 될 거 알고 있지만 베리 갠슬러 위원장이 얘기 그냥 한 얘기만 떠들어줘도 10% 15%는 금방 뺄 수 있죠. 명분이야 뭐 충분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대다수의 코인 투자자분들, 국내 투자자분들 10명 중 9명 다 도망갈 겁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죠.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으로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수익률이 미친 듯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기회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은 언제가 될까? 스테이킹 기능은 안 된다.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거고. 스테이킹 기능 안 된다 그러면 이더리움 투자자들 예치해놓고 이자 받았던 분들들 어떻게 해요? 이더리움 시장에 던지겠죠. 그런 시나리오도 생길 거고. 그러니까 이거 만들 수 있는 거는 명분 갖다 붙이면 끝나 그냥. 금리 인하, ETF 가능성. 이더리움 ETF 승인이랑 금리 인하랑 관련이 있을까? 관련이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거는 뭐냐면 SEC 구성원들, 위원들 지금 5명에서 지금 찬반 투표 나누죠. 게리 갠슬러도 그렇고 SEC 구성원들이 바뀌는 시점이 가장 가능성이 높겠죠. 대선 이유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바뀌면 그나마 지금 좀 친암호화폐 이런 의원들이 들어와가지고 SEC에 들어온다 그러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제일 높은 가능성은 이제 대선 이유가 될 건데 만약에 올해 된다. 대선 직전에 된다고 하면 8월에서 한 9월 정도. 10월 달에는 제가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10월 달 되더라도 왜냐면 11월 달 대선이 있기 때문에 10월 달은 좀 촉박합니다. 될 거면은 8월에서 한 9월 정도. 또 8월 3일, 8월 7일이 블랙록이죠. 그래서 8월 뭐 곧바로 된다고는 보지 않고 조금 선선할 때 9월에서 뭐 10월 초까지. 요거는 가능성이 있겠죠. 대선 전에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대선 전에 된다. 대선 전에 되는 것도 굉장히 좀 조급한 일정이에요. 대선 전에 되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될까? 무슨 이유 때문에 될 수 있을까? 만약에 대선 전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요것도 우리 배웠던 거 응용 한번 해볼게요. 자, 비트코인 앞으로 1억 5천만 원 더 이상 갈 수 있고 아직 정고점 안 찍었습니다. 상승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죠? 이분들이 아직 안 들어왔어. 최근에 우리 13F라에서 SEC에서 미국 포함해서 전 세계 기관들 한 1000개 가까이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샀죠.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미친 듯이 샀습니다. 앞으로도 2분기, 3분기 살 거예요. 그러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사서 시세 차익,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 물량을 나중에 엑시트할 때 누구한테 떠넘기고 갈 거냐는 겁니다. 개미 그렇죠. YCK님. 개미한테 줘야겠죠. 근데 아직 개미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우리 시장에? 2021년도 코인베이스 그 소매 거래량, 리테일 거래량 4분의 1? 3분의 1도 안 됩니다. 개미들이 언제 들어온다? 금리 인하 이후에. 그러면 그런 개미들이 다 들어왔을 때 개미들을 꼬시기를 해야겠죠. 안 그래도 지금 개미들 대출 막 금리도 높고 힘든데 뭐라도 특급 이벤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올해 연초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 딱 터지니까 1억 원 넘으면서 개미들 막 몰렸죠. 그럼 올해 하반기에 아니면 내년 뭐 상반기가 될 수도 있고 개미들을 미친 듯이 우리 코인 시장으로 유입을 할 수 있으면 유입을 하려면 그만큼의 파급 효과가 있는 뉴스가 필요하겠죠. 그게 뭐냐는 겁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될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이더리움 현물 ETF 딱 승인 터진다. 그거 그냥 터질 것 같다. 그 기대감만으로도 2배, 3배 끌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개미들을. 대출 다 받게 하면서 미친 듯이. 그럼 기관들이 개미들을 그 뉴스 하나로 유입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대선 전에 만약에 터진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될 가능성이 높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대선 이후에 터질 가능성도 있겠죠. 인원들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이더리움 가격이 막 빌빌거리고 힘을 못 쓰는데 걱정할 거 전혀 없다. 단 한 개도 걱정할 필요 없다. 오히려 가격이 장기간적으로 좀 빠진다 그러면 기회다. 무서워요. 그냥 솔라나 사야지. 최근에 많이 오른 솔라나를 왜 사? 빠진 이더리움을 사야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일정표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일정표입니다.
23일부터 바네크부터 시작을 하죠. 지금 시장에서도 이미 승인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망 매물로 인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하기는 힘들어 보여요. 하지만 항상 기관들이 코인의 거품이나 가격을 뺄 때는 그에 걸맞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기관들 입장에서 가격을 하락시켜서 아래에서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 부분 가격을 하락시켜 놔야 적응 비용으로 상승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격은 하락이 필요하죠. 아마도 이번 ETF 연기 일정이 이더리움 가격 하락의 명분용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